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1일 2020학년도의 학생 대표자 선출을 위한 우리 학교의 후보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예비 후보자가 공식 후보자가 되는 자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 소개, 올바른 선거활동을 위한 선서,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 그리고 선거 세부 부칙에 대한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임명투표와 안건투표 방식에 대한 투표 결과, 안건투표가 이번 선거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진행되는 2020학년도의 선거,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을 알립니다. 우리 대학교 6대 핵심 역량 중 자기주도적 도전 역량 증진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9학년도 동계 자기설계 도전활동 공모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학년도 동계 자기설계 도전 설명회는 2019년 11월 8일 3시경에 개최됩니다. 접수 기간은 2019년 11월 10일 월요일부터 2019년 11월 15일 4시까지로 본부별관 1층 학생과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행 기간은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일요일까지 동계방학 중 자율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선발 규모는 로컬팀 5개 팀 내외, 글로벌팀 7개 팀 내외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2.75 이상인 자, 학생 의료 공제비 납부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교양 백선 지정도서 독서 감상문 제출자, 취업지원부 면접 프로그램에 셀프 면접을 이수한 자,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자 등이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9 서비스 품질 지수평가에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며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대학별 재학생과의 1:1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친절성, 신뢰성, 적극 지원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1.5점으로 네 번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급해야 하는 등록금과 비교해 실제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생의 입학 과정부터 진학, 취업까지 지원하는 일명 HS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아시아 대학 교육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양해져가는 국가 지원에 맞춰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실히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는 만큼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를 향해 이륙하다가 사고가 나 응급 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헬기가 추락한 지 나흘 만인 11월 3일 갑판으로 인양돼 내부를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결국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반면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영상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KBS는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의 이륙 후 짧은 영상을 확보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사고 이후 독도 경비 대원들이 한 노력은 헛고생이 되는 것이냐, 유가족들의 심정보다 단독 보도가 우선이냐라는 등 많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며 다른 언론사들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은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점심시간을 선물해드리기 위해 문학배면 시체, 문배시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문학배면 시체는 매주 화요일 2개의 문학작품들을 선정하여 작가 소개부터 간단한 줄거리까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책 소개 이외에도 알고 있으면 쓸데있는 문학상식 워밍업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책 속 한 줄, 하루 한마디 시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되고 캠퍼스 안에도 가을이 물씬 찾아왔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를 보면 가을보다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2학기 개강한 지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중간고사가 끝났고 2학기가 된 지도 중반이 넘어가고 있네요. 저번 달 10월은 2학기 중간고사가 있었죠? 다들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개강의 즐거움에 힘입어 신나게만 놀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느새 시험 기간이 돼버린 거 있죠. 그래서 허겁지겁 벼락치기만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요. 매번 학기마다 그렇고 저번 시험 때에도 다음 시험 땐 이러지 말아야지, 미리미리 공부해야 한다고 다짐하곤 했는데 머쓱하게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되곤 하네요. 다음 시험 기말고사 때에는
정말 미리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어떻든 시험이 끝났다는 사실. 비록 한 달 후면 또다시 찾아오는 시험 기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신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워밍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다들 소설 및 영화 레미제라블을 알고 계실 텐데요.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미제라블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무려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레미제라블은 특히 프랑스에선 필독서로 꼽히며 장대한 내용 때문에 학교에서도 추격판으로 많이 읽히곤 합니다. 특히 굵직한 줄거리 외에도 인간의 양심, 정치, 역사, 풍습, 종교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작가의 여담이 곁들여진 방대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노래한 책으로 위대한 작가가 쓴 가장 낮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장발장이 출소하자마자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물건들을 훔쳤죠. 총 2개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장발장이 훔친 이 2개의 물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책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쉽게 맞히실 수 있을 법한 문제인데요. 전북대학교 학우님들이라면 더더욱 쉽게 맞히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워밍업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문학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힐링곡입니다.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올게요. 네,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집중하고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예쁜 가사들로 쓰여있는 노래인데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더욱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방송인데요. 11월이라 하면 정말 1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월요일을 8번만 더 지내면 2020년이 찾아온다니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비록 2019년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남은 2달 동안만이라도 행복한 추억들로 채워서 1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1월의 첫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방송 시간에는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비록 저번 방송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교훈이나 내용은 조금 잊혔을지 몰라도 이 책들이 주는 감동이나 따뜻함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쌀쌀한 날씨 속에서 따뜻함을 줄 오늘의 첫 번째 작품은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는 꽤 되었지만 영화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그럼 이 책의 작가, 조남주 작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책도 그렇고 조남주 작가는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강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온 조남주 작가는 본교 특성상 자연스레 그러한 걸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많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던 방송작가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소설가로 전향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소설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을 통해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고 고만의 치를 위하여를 통해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성과 다양성, 참신성을 기본으로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예들의 작품을 엄선한 오늘의 젊은 작가에도 뽑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알아볼 그녀의 13번째 작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은 오늘의 작가상을 받을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난 책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이렇게 조남주 작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성별 측면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서 빨리 책 줄거리를 알아보고 조남주 작가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가을 타시나요? 저는 좀 타는 것 같아요. 다른 계절은 괜찮은데 가을이 되면 유독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유 모를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독서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서를 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으시다면 매주 화요일 저희 문배시 방송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책은 최근 영화로도 나와 더욱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화로도 평점이 좋아 원작, 책에 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공포, 피로, 당황, 좌절 등 실패의 연속에 대한 한국 여자의 인생 현장 보고서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사실적이면서 공감대 높은 스토리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 1982년생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을 중심축으로 고백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 자료와 기사들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30대를 사는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재현한다고 하는데요. 딸을 두고 있는 34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이 이상 증세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정엄마로 빙의해 속말을 뱉어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의 정신상담을 주선하고 지영 씨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해 기록한 리포트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포트에 기록된 김지영 씨의 이야기는 여성이라는 젠더적 기준으로 선별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사회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요. 1999년에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이후 여성부가 출범되었죠. 그 후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내면화된 성차별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작가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요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씨로 대변되는 그녀들의 인생 마디마디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핍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와, 캐릭터 김지영에 대변하여 작가가 평소 갖고 있던 사회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들을 풀어내었다는 것이 정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상담 속에서 나타나는 김지영의 자기 고백은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섬세한 심리 묘사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조남주의 이 책이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정보성에 있습니다. 작가는 이 김지영의 고백을 뒷받침하기 위해 풍부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 형식으로 쓰인 이 책 특성상 기사, 통계, SNS 등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의 근거들을 많이 채집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최근 영화가 나와 영화만 보았지 책은 정식으로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책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책 소개이니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호기심을 작동시켰나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작품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케이티 페리의 Roar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팝송을 더 듣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가 흥겨워서 듣다가 가사를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더 놀라워지는 것 같아요. 이 Roar이라는 곡도 가사가 가지는 의미가 참 아름다운 그런 노래인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학우분들도 가사에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태준 시인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라는 산문집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시집이 아닌 산문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이 산문집은 정말 제목만 보았는데도 간단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작가 문태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태준은 대한민국 시인이자 PD인데요. 전통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서
문단 안팎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0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는데요. 그 후 1994년 개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미당 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노작 문학상 등 다양한 문학상들을 휩쓸었는데요. 그동안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여 왔습니다. 그는 느림보 마음이라는 시집 출간 이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음밭에 다시 천천히 자라나 내밀한 언어들을 세심히 보듬어 키워냈는데요. 이 덕분에 그가 써내려간 글들은 아늑하고 고요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의 산문집을 읽어가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독자들은 번잡한 삶 한가운데로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을 마주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원한 문장들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덧 새로운 풍경들로 가득 찬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문장이 얼마나 예쁘게 쓰이면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서 빨리 그의 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윤딴딴의 네가 보고 싶은 밤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문태준. 나무는 눈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요. 눈이 쌓인 나무가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새가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되는 거죠. 새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라는 산문집의 페이지 35쪽에 담겨있는 산문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작가가 무심한 듯 툭툭 뱉어낸 한마디가 곱씹을수록 인상 깊고 크게 와닿아 놀랐는데요. 문태준 작가의 작품 속 대부분의 산문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문장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번잡한 삶 한가운데 불어오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 같은 문장들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문집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느릿하고 고집스러운 집념으로 세심히 보듬어 키워낸 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빠른 보폭으로 직선의 길을 걷는 삶보다 느린 걸음으로 애둘러가는 삶의 속도를 지향했던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새로운 풍경, 새로운 감각으로 채우는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깊은 속내를 한층 풍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순도 높은 단상들이 5갈래의 주제 안에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그가 맑고 높은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2부에서는 봄의 탄생을 고대하며 겨울의 혹독함을 견뎌내는 삶의 자세에 대해 3부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새로운 감각으로 채우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4부에서는 존재와 존재가 서로 부대끼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일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인간 마음의 본질에 관한 단상들을 묶었고요. 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생명, 혹은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 의미를 성찰하는 일 등 시인 특유의 지극한 시선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시선들이 삶의 정수에 닿아 있는 순도 높은 문장들로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읽어보고 그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문집을 엮기 위해 시인이 가졌던 1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시인은 무엇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더욱더 자신 스스로 깊어지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시인의 마음밭에 천천히 자라난 내밀한 언어들을 세심히 보살펴 키워낸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셔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위로를 직접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2번째 작품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문태준 작가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라는 산문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또 문배씨가 추천하는 두 개의 작품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하루 한마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하루 한마디는요. 우리는 사랑을 함으로써 받게 될 고통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산처럼 커질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문태준 시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며 이 사랑 때문에 더욱더 따뜻해진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배시 점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의 상상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